자, 그 외에 자, 우리가 중요한 부품들을 한번 볼게요. 자, 아두이노를 우리가 다룰 때 아주 간단한 센서들 몇 가지 하고요. 액추에이터 몇 가지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펌웨어 작성하는 거 연습을 할 수 있어요. 뭐 가로등도 만들고 신호등도 만들고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또 부품 몇 가지 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거. 자, 가운데 색띠가 있고요. 다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 저항이라고 하고요. 우리 그 뭐 폐가전 같은데 큰 그 옛날 이제 못 쓰는 뭐 폐가전 이렇게 그 보드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전자부품 보드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판이죠, 기판. 보시면 이런 이제 저항들이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저항들은 보면 이렇게 색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부품인지를 어떤 전자 부품인지를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 저항은 어떤 부품일까? 전자 회로를 구성할 때 이 저항이 하는 역할이 뭘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 예.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자 부품이다. 뭐가? 저항이. 그 다음에 전기를 열로 바꿔주는 전자 부품이다. 자, 나왔죠? 자, 우리가 전기를 흘려 보내주면요, 여기에서 열이 난답니다. 열. 전기를 뭘로 바꾼다? 열로 바꿔주는. 예.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요 소비해서 열로 소비하는 열로 바꿔주는 부품이 저항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개 또는 또 그 이상의 색띠, 띠가 요 보시면 여기 보면 요 띠가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색띠가 4개 또는 그 이상이 있는 그 저항들이 있습니다. 요 색띠. 자, 색띠가 표시되어 있고 요 띠가 의미하는 게 있는 암호처럼 의미가 있어요. 코드처럼 의미가 다 이 색깔마다 띠마다 띠의 자리 위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띠의 색이 저항값을 의미합니다. 저항값. 그리고 이제 저항값을 표시할 때는 단위가 옴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옴. 옴. 요게 단위입니다. 전압은 자, 볼트라고 표시를 했죠. 볼트. 저항은 옴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단위를. 전압, 저항. 자, 그러면 이제 저항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자, 일종의 전기가 지나가는 물길을 이제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인데, 자, 그 전기가 우리가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선이 여기 있어요. 다시 전선을 좀 굵게 그릴게요. 자, 요게 전선입니다. 좀 길게 그릴게요. 자,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인데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가 흘러가는데 장애물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시냇물이 있어요.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에 여기에 돌을 이렇게 갖다 넣어버리면 막아버리면 한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천천히 흘러가다가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못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급하게 막 쫙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자, 우리 그 호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수도에 연기는 호스 있죠. 호스 이렇게 연기를 해가지고 여기에 손가락 안 될 때는 이렇게 쫄쫄쫄쫄 나오는데 여기에 손가락 갖다 대버리면 저항을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앞에 막아버리면 그죠? 구멍이 좁아지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저항이잖아요. 그죠? 저항으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항으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전기랑 물은요 비슷하다.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비유를 많이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호스에다가 손가락 이렇게 앞에 막아버리면 못 흘러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구멍이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그쪽으로 막 압력이 엄청난 압력으로 쫙 펼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세차장에 세차할 때
안에 손 이렇게 대가지고 그죠? 물길 만약에 먼지가 잘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 압력을 만들어 줘야 되죠. 구멍을 좀 작게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쫙 쏟아집니다, 그죠? 예, 압력이 세진단 말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 압력이 세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이제 흐르는 그 물이 제대로 못 흐른다는 거죠, 저항 때문에, 그죠? 제대로 못 흐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예, 말 그대로 이제 반항이죠, 반항. 예, 저항, 반항. 예. 그래서 그 어떤 물에 이제 물이 흐름이 있으면 여기에 잘 흘러가는 물에다가 칸막이를 이렇게 줘버리면 물이 못 흘러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막 돌 같은 거를 막 놓으면 예, 잘 흘러오는 물이 여기 막혀가지고 예,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갔는데 예, 이거 막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잘 못 흐르니까 이 중에서 구멍 작은 거 하나라도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물살이 세지죠. 예. 저항이 높을수록 물살이 세집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부품 중에도 이런 이제 저항의 어떤 원리, 예. 그러니까 우리 물 뿌릴 때 호스에 예, 손가락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호스 구멍에 구멍을 작게 이렇게 만들면 저항이 이제 되는 거죠. 저항이 높아지면 압력이 또 같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물줄기가 되게 힘이 이제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물을 지금 표현한 건데 이게 물줄기예요. 위에서 하늘에서 봤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 우리 저 하늘님이 계신데 하늘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드론으로 본 거예요. 자, 이게 여기에 위에서 봤을 때 이게 공원이에요. 공원이고요. 여기 배 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가는 거예요. 지금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는데 자, 이렇게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이제 잘 흘러가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바위를 옆에다가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바위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이제 통로가 넓다가 좁아지니까 어떻게 물이 많이 못 지나가겠죠. 물이 이만큼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걸 막아버리면 물이 많이 못 지나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그 저항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바위가 물길을 막는 이 바위가 저항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전자 부품에서도 이제 이런 저항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이 저항 역할을 하는 부품 이름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그래서 자, 일종의 전기가 지나가는 이게 이제 전기라고 생각하면 전기가 지나가는 물길을 장애물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막 흘러오는데 이거를 막아버리면 그 엄청난 물이 막힌 부분은 못 흘러가고 그죠? 뚫린 부분만 흘러가게끔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전자 부품이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전류보다 그러니까 그 전류는 전기가 흘러가는 거를 전류라고 그러죠. 전류의 흐름, 전류인데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에 연결이 되면 열이 발생하며 탈 수 있다. 한 번씩 이렇게 전자 부품이 이렇게 터지는 거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거 있을 거예요. 전자 부품이 터지는 거. 예를 들어서 110볼트짜리 그 이제 어떤 전자 부품인데 220볼트에 꽂아 버린다. 뭐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이제 이게 뭐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일단 어떤 부품이 있는데 이 부품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줬을 때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전기량이 있어요. 있는데 이 양보다 더 많은 얘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전류를 흘려 보내버리면 이 부품이 터져버린다는 거죠. 파손이 된다는 거죠.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자 부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자 부품에 데이터 시트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센서나 액추에이터 다 전자 부품입니다. 그죠?
그 전자 부품을 생산할 때 공장에서 생산할 때 같이 제공하는 게 데이터 시트라는 것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뭐 저항부터 해서 모든 전자 부품, 뭐 아까 조도 센서도 보셨고 스피드 보셨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이 부품에 대한 세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시트. 그래서 이 부품을 쓰실 때는 허용하는 전압과 전류는 어떻게 됩니다. 뭐 이런 거를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품이 견딜 수 있는 어떤 전압의 세기, 전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어떤 연결을 해버리면 이 부품은 못 견디고 고장이 나버린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 부품이 자신이 버틸 수 있는 전류보다 더 높은 전류가 연결이 됐으면 열이 발생하며 열이 발생하다가 터집니다. 어느 순간에 탄다고 했는데 그냥 피 타면은 상관없는데요. 팡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파편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 전기전자를 다룰 때 초보자들은요,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안경 이렇게 껴고 하셔야 돼요. 광경. 안 그러면 전문가의 그 어떤 지도 하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부품이 터졌는데 그게 눈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실명돼 버립니다. 무섭죠. 그래서 전기를 잘못 쓰면 무섭잖아요, 그죠? 감전 사고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기학 전자에 관련된 거를 정확한 지식 없이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설렁설렁 배웠다가 집에서 이거 아두이노 엄마 그냥 꽂으면 되겠지 해서 했는데 팡 터져버리면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이런 거 수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는 부분들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저항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자 부품이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전류값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걸 흘려버리면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이 전류라고 생각하시면요, 자, 물이 전류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물의 양을 전류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저항을 가지고. 그죠? 물의 양을 이 바위로 흘러가는 양을 조절하듯이 저항을 가지고 전류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류의 양을, 그죠? 물의 양을, 전류의 양을. 그래서 저항은 이런 이제 과전류로부터 전자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해결됐다, 그죠? 그전에는 관심 없이 그냥 기판에 저항 많이 있네, 저거 뭘까, 뭔가 많이 붙어있는데 뭔가 역할을 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다른 전자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요? 너무 센 물 줘버리면 왜 애기들 같은 게 뜨거운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후 불어주죠. 너무 높은 온도의 음식물, 애기들은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죠? 또 매운 음식 같은 것도 씻어서 주잖아요. 약하게. 그죠? 애기들한테 고추장 한 숟가락 떠가지고 먹여보세요. 큰일 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춧가루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김치 같은 거 드실 때 먹을 때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주죠. 그죠? 그래도 호호 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전자 부품은요, 과전류를 흘려버리면 얘가 감당할 수 없는 전류가 와버리면 터져버려요. 고장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기를 전류의 양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게 저항이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저항이라는 이 부품의 이제 원리를 이제 아신 거예요. 저항.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 부품이 하는 부품이 하는 역할이 전류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죠. 전류가 세게 많이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저항이죠, 그죠? 저항. 자, 그러면 이제 전류가 무엇인지 또 이제 설명인데, 전류. 자, 물이 흘러가듯이 전기도 흘러간다고 하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전기가 흘러간다는 표현은 우리 물이 흘러간다는 표현 이제 그거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의 흐름을 전류를 하는데 전기는 어디서 흘러갈까요? 전선처럼 도체에서 흘러가죠. 전선처럼 우리 구리선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이 전선을 따라 가지고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전선이 있으면 요 전선을 따라 가지고 전기가 요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압력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5V에서 어디로? 그라운드 0V 쪽으로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가 흘러가더라. 전류죠, 그죠? 전류는 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그죠? 그다음에 전류 값을 표시할 때는 단위를 암페어라는 단위를 씁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지 같이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전압이라는 거 했죠. 전압은 볼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전위차, 그 압력의 차이, 를 이제 전압이라고 하죠. 볼트. 그다음 앞에서 우리가 또 한 게 저항이라는 걸 했었죠. 저항. 옴이라고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류 값을 표시할 때는 암페어로 표시하는데 전류는 요렇게 그리고 전압과 전류는요. 전압은 V라고 되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전류는 A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저항은 이렇게 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전류는 전류인데 전류가 전기의 흐름인데 앞에 과자가 부르면 너무 많이 흐른다는 거죠. 전기가 너무 많이 흐른다는 거죠. 과전류. 우리 과식이라고 하잖아요. 과식.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과식.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그죠? 과식 해버리면 배탈 나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과전류가 생기면 정상적인 상태보다 많은 매우 큰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회로가 타버립니다. 우리 번개 있죠. 번개가 우리 그 번개 많이 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뭐 태풍 오고 막 번개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전기 전자 뭐 이런 쪽에 전선 코드 다 뽑아놔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기선에 번개가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기선에는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220V가 아니고 뭐 2만 볼트, 2000만 볼트 뭐 몇 볼트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볼트가 전류가 또 전류가 막 돌아 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품이 못 견딘다는 거죠. 전자 부품 회로가 망가진다는 거죠. 과전압, 과전류 하여튼 과자 들어간 거는 다 안 좋아요. 과전압, 과전류 뭐 이런 거 주면 얘네들이 못 버텨요. 부품이 전자 부품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거 전압, 자 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자 부품이라는 것은 이 전기를 먹고 동작하는 부품을 전자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다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들 전압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전류라든지 자 이런 용어를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된다. 왜냐면 이 그 전기 저항 전압 전기의 전압과 저항과 전류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이 전자 부품들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요. 앞에서 이제 저항을 설명을 드렸죠, 그죠? 저항은 일단 전류의 양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부품이 다이오드라는 부품입니다. 다이오드. 다이오드. 자, 요 다이오드 그림인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요런 표지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방통행. 자동차 지나갈 때요. 한쪽 방향만 지나가라고 해서 일방통행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오드는요. 양방, 쌍방향 통행을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이에요. 이게
뭐가 전류가 전기가 흘러가는 걸 전류라 그러죠. 전류가 일방통행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부품이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저쪽 길이 있으면 저 앞쪽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게 양방향 쌍방향이죠. 쌍방향으로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방통행 보시면 자동차가 한쪽 방향만 방향으로만 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방향이 자동차 앞머리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를 흘려보낼 때 일방통행으로 흘려보내는 그 부품이 다이오드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만드는 전자 부품이 다이오드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띠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부품에 보시면 여기 요 위에 여기 이제 선이고요. 여기 이제 플라스틱 여기 위에 보면 앞에 여기 이제 한쪽에 이렇게 그 띠가 있습니다. 띠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전자 부품은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 보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그 요런 걸 이제 따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잘못 연결되면 전자 부품이 제 역할을 못 해요. 제대로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앞에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이거 표시 없었던 것 같은데 다시 볼게요. 자, 다이오드 딱 오면서 우리 건전지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극이고 이게 마이너스극이죠. 그러면 이 부품을 이 전원에 연결할 때 증류 전류를 흘려보낼 때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 극성을 맞춰서 이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 저항했습니다. 그죠? 저항은 어디가 플러스 극이고 어디가 마이너스 극일까요? 여기가 플러스 극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일까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일까요? 여기가 플러스 극일까요?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저항은 돌려서 꽂아도 되고요. 뭐 바로 꺼져도 되고 연결해도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없어요. 저항은. 이거 좀 편하다 그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있으면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저항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얘는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없고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극성이란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왼쪽 오른쪽 막 돌려서 이렇게 그냥 한쪽에 다른 한쪽에 이렇게 연결만 하시면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극성이 필요 없으니까 따로 뭐 이렇게 극성 생각할 필요 없고요.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이오드를 보니까 극성인데 그러면 이 극성이 바뀌면 이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극성이 바뀌어 버리면요 제대로 동작이 안 돼요. 그래서 극성을 우리가 이 부품을 보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요 띠 있는 부분 여기 마이너스처럼 생겼죠. 그죠? 마이너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띠 있는 게 띠가 빼기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빼기 있는 부분. 자, 이게 크게 이렇게 그려보면 자, 요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게 한쪽에 몰아서 이렇게 빼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띠가 있단 말이에요. 한쪽에 몰아서. 그러면 이게 다이오드에 여기에 지금 띠가 있으니까 한쪽에 이렇게 띠가 있으면 이쪽 방향이 마이너스 극이구나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방향은 플러스 극이겠죠. 요렇게 극성을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띠가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띠가 없는 부분은 플러스. 그래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만들 때요, 전자회로도 만들 때요, 부품을 이제 저항 알았습니다, 그죠? 이제 다이오드 원리 알았습니다, 그죠? 부품을 우리가 회로들을 직접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류의 흐름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막 이게 막 압력도 조절하고 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봤잖아요, 그죠? 제어문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요 전류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지 이 동작이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흐름도 다 제어할 수 있고 부품도 다 제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마이너스 부분에 요 띠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 일방통행이 되도록 그러면 일방통행
전류가 흘러갈 때 한쪽 방향으로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했는데 전기가 흘러갈 때 역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 우리 그 보통 이제 그 사람도 뭐 그 우리 금식을 이제 입으로 먹고 위로 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역류성 식도염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뭐예요? 위에서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데 자꾸 올라오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식도 다 베립니다, 그죠? 위염 막 생기고 그죠? 위암 생기고 막 그렇게 됩니다. 식도암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역류하면 해로가 와요. 사람도 해로운데 부품도 해롭죠, 그죠? 그래서 역류를 하지 않도록 거꾸로 피가 거꾸로 흐르면 안 되겠죠. 심장은 피가 거꾸로 흐르면 안 됩니다, 그죠? 심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전류가 거꾸로 흐르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해주는 부품이 다이오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이오드. 자,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역류, 자 거꾸로 흐르는 뜻, 뭐 이건 뭐 이제 우리 말이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물이 거꾸로 흐르거나 전기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우리가 역류한다라고 하는데, 역류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다이오드라는 부품입니다.